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부터 달라지게 될 새로운 이제 매매 문화. 예, 이거를 알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모르고 접근하시면은 내지 안 내도 될 세금을 좀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종부세 뭐 인상이 되면서 더욱 알고 이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내용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셔서 이제 주택 매매할 때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린 표인데 이렇게 이제 공시지가 합산 금액에 따라서 우리 보유세가 많이 좀 달라지게 되죠.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재산세나 우리 종합부동산세, 그 과세를 매기는 기준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6월 만약에 2일 날 매수를 하게 돼도 이 해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다 매수인이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매도인 입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을 보면은, 자, 매도인이 이제 매매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하시는 분. 조정 대상 지역은 특히 더. 그리고 뭐 지방이라도 3주택 조건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웬만하면은 뭐 공시지가가 뭐 이제 6억도 막 넘어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니 공시지가 합산이 한 21억 정도 된다. 서울에 웬만한데 이제 2개 주택 좀 강남 서초 이런 데 있으면 이 정도 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 해에 뭐 이 정도 거의 2천만 원 돈 되죠? 이게 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왜냐면 내년에는 또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라가죠. 또 공시지가 올라가죠. 2천만 원 훌쩍 넘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반이 줄었다고 치면은 이분은 그럼 이제 1주택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매도가 했으니까 1주택 조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 종합부동산세 낼 세금이 거의 제가 볼 때는 1000이 아니라 1500 이상 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물론 다주택자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지방에서도 3주택 이상자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부분만 봐도 벌써 여기서 그 지방 3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이었는데 거기서 한 6억 정도만 빠져줘도 벌써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세금은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면은 가급적 이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영상에 계속 제가 이제 세금 관련해서 내용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취득 시점이 언제냐. 보통 이제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접수라고 잔금 지급일이 빠른데, 보통 뭐 잔금을 지급해야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죠. 그래서 잔금을 6월 1일 날 치느냐, 이렇게 좀 바뀌게 되거든요. 세금을 내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이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이 됐죠. 얘기가 좀 이제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꼭 이제 이 내용 알고 계시고 이런 거 조정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 한번 볼게요. 매수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냥 1주택 조건으로 뭐 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도 내가 6월 1일 날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느냐, 6월 1일 날 이후에 잔금을 치느냐에 따라서 요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매수인이 이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있을 때 어쨌든 합산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조건에 의해서 서로 간에 좀 조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매매가도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의나 조정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급한 사람이 좀 질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주택이 꼭 필요해서 꼭 이걸 사야겠다. 뭐 이게 아니라면은 상대방 입장, 파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 먼저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달 이제 계약 시점에 이렇게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잔금을 사정상 뭐 6월 5일이라든가 그때 치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조율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매도인 입장에서 모르는 분이면은 뭐 그냥 그러나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조정을 들어올 수 있겠죠. 솔직히 자존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상황을 뭐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대신 내가 여기서 뭐 한 1000만원 정도 뭐 빼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900 정도 200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을 수가 있거든요. 2000만원 내야 될 게.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이걸 서로 뭐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내야 될 세금 두 분 중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내야 될 세금이니 잘 합의를 하시면은 이게 또 절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돈 버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자존심 싸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제는 주택을 매매할 때 일단은 이제 공시지가 정도는 이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앞선 내용에서 이거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2주택 조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손해가 많다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도 될 수 있고, 이건 조정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가능합니다. 우리 뭐 지방 이런 데도. 어차피 그 일시적 2주택이나 이런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고 매도하게 되면은 세금을 9억 이하면 안 내도 되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그 시기를 매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2주택 조건 매도를 해서 세금 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일시적 2주택 조건 매도 조건 놓치는 순간 뭐 9억 초과분이가라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꼭 안고 가봤자 계속 세금 부담은 가중된다는 거죠. 보유세 부담은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폭이 작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버티기 뭐 하실 수도 있겠죠. 버티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금액에서 어차피 일시적 2주택 조건 뭐 1주택자는 뭐 크게 뭐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일시적 2주택 조건 놓치고 일단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일단 버티다가는 이런 식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부담을 하죠.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 금액대로 또 매도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낮게 나중에 매도가 됐다 이러면은 이것도 손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어중간하게 뭐 이거보다 내가 이걸 좀 더 버텨서 더 받는다 해도 그러한들 대부분 다 양도세로 다 내야 된다는 거.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매도도 안 되는데 이거보다 뭐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제 경험상 보면은 이렇게 버셨다고만 알지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은 충분히 더 절세를 하든 아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례만 봐도 벌써 여기서 1억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1억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 상황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중개한다고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조목조목 어느 정도 알고 따지면서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냥 뭐 법무사님도 그렇고 세무사님도 그렇고 그냥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처리. 그러나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때 상황이 지금 어땠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은 일수불태다. 한번 진행이 되면은 설령 그 뒷날 하루 뒤에 이걸 알았다고 해도
번복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대부분 분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 자산 많으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이제 비슷한 케이스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그냥 1억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모르고 그냥 가신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두셨다가 주위 분들한테 좀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편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막 고민을 하시는데 6억 초과분은 혜택이 없잖아요.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도 안 되지. 그리고 이걸 또 뭐 이제 증여로 이제 이용하시는데 이제 증여하실 때는 유불리 꼭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증여세 부분, 그리고 증여 취득세 부분, 이게 과연 좀 유리할지나 이런 거 꼭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어중간하게 했다가 나중에 그 세금 폭탄으로 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올해도 보면 여기 증여가 막 이제 늘어난 것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기사에 가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편법 증여,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지금이라도 증여 어중간하게 하신 분은 미리 그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도 좀 좋을 듯 해요.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부부 공동 명의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취득 시점에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취득 시점에. 이 부부 공동 명의라면 이제 종부세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반으로 이렇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에서 부부 공동 명의도 물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과연 이게 이제 유리할지는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문의를 받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취득할 때 동시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근데 1주택 조건이라면은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그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요것까지 취득세까지 내가면서 하는 게 유리한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잘 따져보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주택 이제 매매할 때 그러니까 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좀 참고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적당히 활용을 하시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구조상 1000만원 이상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매도인 매수인 간에 그러니까 잘 그 협의만 되면은 충분히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명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인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1주택으로 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협상이 더 원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중개하시는 분이 또 잘 절충을 해주시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잘 절충을 해주시면 좋겠죠. 또 하나 포인트, 우리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제 9억 정도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도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올려드리겠지만은 그 중개수수료 그 부분 이제 내용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나 추천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도움될 만한 내용 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